네, 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주차 강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다이콘 플랜 파일을 열어서, 어, 그 MLC 포지션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MLC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이제 숙제 일곱 번째 해설을 해드렸고, 그리고 다이콤 멀티플랜 파일로부터 Y조와 MLC 포지션 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숙제 여덟 번째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숙제로 드렸던 게 MLC로 열어진 조와 MLC로 열어진 그 아퍼처의 면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이콤 멀티플랜 파일에서 MLC 포지션을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부분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레이스테이션이라는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MLC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매트랩을 이용해서 충분히 똑같이 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숙제 여덟 번째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면은, 지난번 숙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아크,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서 MLC와 조로 생성된 아퍼처의 너비를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이게 지난번 숙제였습니다. 그림에서는 연두색 부분을 내 면적을 구하는 게 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조금 이제 힌트를 드렸었죠. 저희 문제에서는 이제 리프 38번, 44번까지 그 조가 닫혀 있지 않아서 이 부분까지 이제 열려 있어서 빔이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이제 저희가 물론 38, 44를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Y조 포지션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Y조 포지션스 첫 번째 거 1, 첫 번째 걸 가져오고 플러스 200, 그 다음에 나누기 5 플러스 1을 하면은 이제 38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힌트를 드렸었죠. 지난번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어, 마이너스 200이 돼서 플러스 20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38번, 44번을 Y조 포지션스를 가지고 1,1 플러스 200, 그 다음에 5로 나눠주고 플러스 1 하면은 이게 3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조 포지션스 두 번째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구해보면은 이게 44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코드에서는 간단하게 이 두 개를 하나의 변수, 각각의 변수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구하면은 MLC 오픈 인덱스 1, MLC 오픈 인덱스 2가 각각 38, 44가 되게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MLC 오프닝 에어리아를 조를 생각하지 않고 구했을 때는 MLC를 1부터 80까지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간단하게 바꿔볼 수 있는 거는 요 인덱스를 좀 전에 구한 38, 44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MLC는 38에서 44까지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만, 저희가 이거를 모든 컨트롤 포인트에 다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LC 오픈 인덱스 1, MLC 오픈 인덱스 2까지 열어진 그 부분에서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할 때는 MLC positions right, 그 다음에 MLC positions left가 1에서 80까지 있잖아요. 그럼 요것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구한 인덱스 두 개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값들만 뽑아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제가 매틀랩 코드로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지난번 강의 때 걸 열어서
따로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지금 강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다가 인덱스를 두 개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외워서 하기는 좀 힘들고, 좀 보면은 y조 positions 1 플러스 200, y조 positions 플러스 200을 하고 요거를 나누기 5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은 이게 3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2는 여기까지만 구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그냥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값도 다 나오겠지만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너비도 나왔지만 인덱스 1, 인덱스 2가 38, 4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닫아주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메서드 1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만 바꿔주면 됩니다. 인덱스 1, 인덱스 2.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원래는 너비가 2467이었는데 요거를 다시 런 해주면 첫 번째 거는 641.5843이 나왔습니다. 네, 바뀌었죠? 요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2에서도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부터 인덱스 2. 일단은 MLC positions right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MLC positions right, 여기서 제가 워크스페이스에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1에서 80까지 저희가 MLC 포지션을 이제 넣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열린 것들만 가져오려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MLC positions right에 38번에서 44번까지 이걸 이제 가져오고 싶은 건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저희가 구한 인덱스 1, 인덱스 2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의 차이는 이제 38하고 44가 다른 컨트롤 포인트에서도 동일하냐? 그러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플랜, 환자의 플랜에서는 또 다르게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38, 44 이렇게 열어주면은 저희 코드에서만 작동을 하겠죠. 이번 환자에 대해서만, 또 이번 컨트롤 포인트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좀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LC 포지션스 오른쪽하고 왼쪽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열린 부분에서의 너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641.5843 이렇게 됩니다. 자, 숙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강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쭉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이 이제 RT 플랜 폴더를 하나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다이콘 파일을 검색을 해서 RT 플랜 파일을 지정을 하고 경로를 지정을 하고 RT 플랜 파일에서 헤더 파일을 가져오고 헤더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읽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빔의 개수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일단은 지난 강의 때까지는 첫 번째 빔에서만 이 코드가 작동하도록 막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 수를 구해서 컨트롤 포인트마다 빔 리미팅 디바이스 포지션 시퀀스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그걸 조하고 MLC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건데, 사각형만 그릴 줄 알면은 아래 그림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하나 이제 그려보면 이게 금방 쉽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매틀랩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는 렉탱글이고요. 괄호하고 이 안에다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하고 포지션 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4개의 값을 넣는데 첫 번째 2개는 이 가장 그 좌표가 낮은 작은 부분에서의 코너의 좌표값, 그래서 x, y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될 게 너비하고 사각형의 너비와 높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좌표가 가장 작은 값 x, y를 넣고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렉탱글 포지션하고 1, 2, 5, 6을 하면은 1,2가 이제 시작점이 되고요. 너비가 5, 높이가 6인 사각형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엑시스를 0에서 10까지만 범위를 이제 정해준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퍼 조가 있고 로어 조가 있는데 로어 조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이렇게 x, y, w, h 시작하는 좌표점, 그 다음에 너비, 높이 이것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필드 사이즈를 이제 40 by 40으로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 200에서 200까지 그림을 이제 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그 좌표가 가장 작은 점은 이제 로어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00, y도 마이너스 2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비는 저희가 40 by 40만 이제 구할 거기 때문에, 그릴 거기 때문에 너비는 4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제 주어 포지션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클램 파일에서 가져온 게 y조 포지션인데, 이 아래 게 이제 y조 포지션 1,1입니다. 첫 번째 값이 되겠고,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200을 빼면은 높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200을 해도 되고, 저희가 이미 이제 그 y조 포지션을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y조 포지션 1,1 마이너스 요 y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퍼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해보면은 x 값은 마이너스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y 값은 이게 y적 포지션의 두 번째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비는 400, 그 다음에 높이는 200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어퍼조하고 로어조하고 어퍼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언더바 조 1, 그 다음에 언더바 조 2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렉탱글 하고 여기다가 대괄호 하고 x, y, w, h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이제 어퍼조하고 로어조가 이렇게 두 개 사각형이 생겼고요. 이 사이가 이제 그 조가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좀 색깔을 넣고 싶은데 색깔은 어떻게 넣냐면 여기다가 또 똑같이 포지션처럼 작은 따옴표를 한 다음에 페이스 컬러 하다 다음에 대괄호하고 3개의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숫자는 이제 각각 그 RGB를 의미하는 거고요. 레드, 그린, 블루를 의미하는 거고 색깔이 얼만큼을 조합할 거냐 그 가중치를 이제 저희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색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RGB인데 첫 번째 게 1이고 두 번째 게 00이 두 번째 세 번째가 00이다. 그러면은 이제 레드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빨간색 사각형이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앞에다가 넣어줬습니다. 피겨를.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요게 이제 그 이미 다 배운 거긴 하지만, 이
피겨의 그 뒷배경색을 이제 하얀색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정할 때 이제 유닛은 인치로 하되, 그 다음에 그 아우터 포지션을 1인치 1인치에서 시작해서 어, 너비는 9까지 가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이 부분을 이제 어디에 넣을 거냐, 이 앞에다가 넣었다는 얘기는 이제 빈마다 다 중첩을 해서 그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위치를 잘 정해 줘야 됩니다. 일단 저는 이 빔에 대한 소문이 돌아가기 전에 요 그 부분을 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포문을 다 풀어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제 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그림을 다 중첩해서 이제 하나의 그림에 그리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각형에다가 색까지 넣어서 넣은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페이스 컬러에다 0.5, 0.5, 0.5니까 이제 흰색도 아니고 검색도 아닌 중간 회색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MLC를 이제 저희가 플랫을 할 건데, 그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순서는 아래서부터 1에서 80, 그 다음에 81에서 160 이렇게 갑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 잘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 왼쪽 거를 먼저 그린다고 했을 때 n번째 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x는 당연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다 마이너스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축을 생각해 보면은 y축이 계속 바뀝니다. MLC 두께가 아이소센터에서는 5mm니까 5mm 간격으로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n번째를 생각하면은 이제 n이 1일 때 첫 번째가 마이너스 20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0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5를 더하지 않고 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5를 더할 수 있도록 n-1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y축에 대한 값이 n에 대한 그런 함수가 됐고, 그 다음에 너비를 생각해 보면은 너비는 MLC의 위치에 따라서 x 위치에 따라서 여기 달라지겠죠. 이거를 MLC 포지션스 레프트 n번째 거를 꺼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릴 수 있는 너비는 마이너스 x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너비를 구하고 높이는 당연히 MLC의 두께인 5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n을 변화시키면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포문에다가 이걸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비슷하게 n번째 립을 생각하면은 x는 자연스럽게 그 오른쪽 MLC의 포지션이 되겠죠. MLC 포지션스 right. 여기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되고 n을 넣어서 n번째 그 요소를 꺼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 값은 비슷하게 아까 레프트 사이드하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200 플러스 5 곱하기 n-1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너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끝이 200이잖아요. 그래서 200 마이너스 여기를 x를 구했으니까 x를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h는 5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레프트 사이드는 이렇게 정의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거를 또 똑같이 렉탱글을 써서 x, y, w, h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다 언더바 mlc 언더바 레프트 언더바 mlc 언더바 라이트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 대신에 mlc를 넣었는데 mlc 1부터 80까지 포문을 돌려주면은 포문 1에서 80까지 돌아가면서 왼쪽에 사각형, 오른쪽 사각형 하나 그려서 사각형을 160개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포문을 이제 잘 사용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숙제를 좀 드리면은 이제 모든 컨트롤 포인트마다 MLC 쉐입을 플랫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포문에서 컨트롤 포인트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빔도 첫 번째 거를 이제 막아놨는데, 일단은
빔은 뭐 여러 개 안 하셔도 되고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개를 쭉 뭐 플랫하는 걸 해보시고요. 어, 제가 이제 조금 그 힌트를 드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어, 코딩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제너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컨트롤 포인트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서 그 BLD 포지션 시퀀스를 가져오게 되면 아이템이 3개입니다. 근데 컨트롤 포인트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2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는 X 조어에 대한 그 포지션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그 저희 그 엘렉타 벌사 HD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Y조에 대한 부분하고 MLC에 대한 부분만 이제 뒤쪽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코드 중에 저희가 그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는데 BLD 포지션 시퀀스 아이템 2, 아이템 3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1에서 n 컨트롤 포인트까지 열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아이템 3를 가져오고 싶은데 아이템 3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하는 게 숙제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뭐 if문을 써가지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그 이 BLD 포지션 시퀀스를 가져올 때 보면은 여기 그 리포지션스도 있지만 리미팅 디바이스 타입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떨 때 어떤 값을 가져와라 라는 조건문을 저희가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그림에 여러 번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컨트롤 포인트마다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면은 그 MLC 그림이 쭉 쌓여가지고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모션처럼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서 MLC 포지션을 한번 보여주고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그림 한번 깨끗하게 지워주는 그런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CLA라는 명령어고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한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포즈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그림을 이제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매트랩에서 나중에 보여주는 거는 마지막 순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잠깐 그 실행을 멈추기 위해서 이 pause라는 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도 보시고 빼도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매트랩에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은 여기 중간에 제가 그 이 피겨를 생성하는 부분을 여기다 넣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일반적으로 그 코딩이 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코딩을 이미 다 해놨는데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잘 작동을 합니다. 에러가 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컨트롤 포인트 두 번째로 해볼까요?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서만 실행이 되도록 코드를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피겨는 나오고 중간에 이 아이템 3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에러가 납니다. 이건 왜냐면 제가 BLD 포지션 시퀀스를 한번 쳐보면 이렇게 아이템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이렇게 되면은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주 잘 짜여진 코드는 아닌 건데 1일 때는 작동을 하고 2 이상일 때는 또 작동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2에서 나머지 컨트롤 포인트까지는 쭉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CLA,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이거를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즈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그냥 쫙 그림을 다 그려서 이렇게 모든 MLC 포지션이 그냥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이제 컨트롤 포인트마다 그림을 클리어를 해주게 되면은 이럴 때는 이제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려서 마지막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좋지 않죠.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마다 중간중간에 0.5초씩 멈추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코드는 중간에 멈춰 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숙제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모든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다 작동할 수 있도록 한번 변경을 해보시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